전 사실 아픈 게 없었어요. 되게 건강한 줄로만 알고 살아왔거든요. 우연히 발견이 됐거든요. 우연히. 내일 수술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픈 게 사실 자랑도 아니고, 또 혹여나 어떤 분들은 아픈 걸로 또 감성팔이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올리게 됐는데, 왜 올리게 됐는지는 아마 한 영상 중반부까지만 보셔도 어떤 의도로 올리려고 했구나 약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받은 병명은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고요. 심지어 전 전이도 되게 엄청 많이 일어났대요. 여기 갑상선 뿐만 아니라 여기 임파선에도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임파선은 다 떼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벙쪘어요. 약간 무섭기보다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딱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알고 살아왔고,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암 환자가 없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못 들어봤다 보니까 되게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나한테는 절대 없을 것 같은 일이라는 생각. 근데 내가 딱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좀 충격을 그때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충격은 되게 잠깐이었어. 한 30분, 1시간. 그리고 그 이후로 수술을 하기 전까지, 뭐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 병이 저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연히 발견이 됐거든요. 우연히. 전 사실 아픈 게 없었어요. 되게 건강한 줄로만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뭐 한 가지,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자세가 안 좋아서 목이 되게 쉽게 뻐근해진다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장도 되게 건강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대변을 잘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2020년 3월에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 시국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편집만 하고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시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엄청 뻐근한 거예요. 목이랑 막 어깨랑 한 2시간도 못 앉아있을 정도로 엄청 뻐근해가지고, 의자도 심지어 그때 샀거든요. 게이밍 의자라 해가지고 좀 앉아있기 편한 걸로. 그래도 이게 상태가 호전이 안 돼서 맨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주물러주고, 그러다가 10월쯤에는 목이 되게 막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가 근육을 살짝 잡고 있는 느낌? 밤에 목을 이렇게 만졌죠. 목이 이렇게 묵직하지 이렇게 하다가 혹 같은 게 여기 만져지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본인 목 이렇게 지금 만지고 계실걸요. 내가 친구들한테 말할 때마다 본인 목을 그때 막 이렇게 만지더라고. 근데 만져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혹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여기 혹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기 만져보는 거예요. 여기 혹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그런 불룩하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원장님은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검사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혹의 크기나 뭐 이런 모양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신대요. 근데 딱 보시더니 이게 그냥 일반 혹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스팅 검사, 조직 검사, 그 길다란 바늘을 찔러서 그 조직을 살짝 떼내서 그 조직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일은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일 정도 걸린대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때 이제 버스에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버스에서 뭔가 철렁거리더라고. 근데 묵직한 느낌이 들고 뭔가 만져지고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증상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증상을 한번 검색해 보자면, 인터넷에 나오는 증상으로는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크기 증가, 크기 증가가 이제 부어오르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유관상으로 목에 혹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통증, 목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뻐근한 것도 통증이 들려나? 저는 아플 정도로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연하곤란? 연하곤란이 뭐지? 음식물이 도강에서 이뇨 식도를 거쳐 위관장으로 보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음식 삼킬 때 어떤 그런 이물감이 드는 걸 말하는 건가? 음식도 되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쪘죠. 전 흡연도 안 하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름없는 그냥 일반적인 20대 후반 남자였어요. 근데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예 걸릴 확률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이든 내 몸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검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갑상선암이라는 게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하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사망률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암 중에서는 그나마 되게 흔한 암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치료하면은 금방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뭐 생활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뭐 뇌나 폐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게 위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종합건강검진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받았더라면 진작 알았을 텐데 제가 이 혹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았더라면 모른 채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많이 퍼졌겠죠? 나는 20대고 젊고 아픈 데 없으니까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구나.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본인의 이제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수술하게 됐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뭐 붓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살짝 만져지긴 해요. 여기랑 정확히 이게 암덩어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이 위쪽에도 있어요. 이쪽까지 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 많이 번져가지고 좀 긴 수술이 될 것 같은데 수술을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떨리는 거는 전혀 없고 잘 되겠죠. 뭐 교수님만 믿어야지. 그밖에 없잖아요 사실. 지금 퇴원을 할 것 같아. 오늘 마지막. 네. 천천히. 천천히 가면 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하는 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술하고 나서 어떤 몸 상태였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술하고 나서 목이 안 움직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목이 불편한데 지금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90도도 안 되고 거의 45도? 이쪽도 45도. 수술하고 나서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자꾸 해줘야 된대요. 근데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어떤 것들이 있었지? 얼음 마사지를 항상 해줘야 된대요. 계속. 아직은 여기에 열감이 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여기 아직 감각이 없어요. 목에. 다른 이제 특이사항은 없어요. 뻐근한 거 말고는 통증도 없고. 자, 이렇게 수술과 회복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월 30일이고요. 수술한 지는 한 달 하고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지금은 여기 약간 아직 감각이 살짝 없는 정도. 왜냐면은 여기 절개를 하면서 신경세포가 다 잘라졌기 때문에 이 위 목 쪽으로는 신경이 없었어요. 수술 직후에는 여기까지 아예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감각이 점점 돌아오면서 한 요 정도만 감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불편한 거는 목도 이 정도 돌아가고. 그리고 2주 뒤에 제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이제 갑상선 수술하면서 혹시나 떼어내지 못했을 작은 갑상선 세포까지 다 이제 도려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만 앞두고 있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이라는 게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너 아프지 마라
하는데 전 아픈 게 없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다만 3, 4개월 안에 많은 치료와 수술과 검사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술에 대한 계획이 다 뭉개지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좀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이었고, 그리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점.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2021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올해부터 쭉쭉쭉 앞으로 21년, 22년, 23년 쭉쭉쭉 밝고 건강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끝낼까? 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